안녕하세요. 맥키니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최대 3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추진 기사도 좀 나왔죠, 아침에. 숏스키즈 발생 가격 드디어 6만원이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그 거래량도 좀 폭발하고, 주가는 오전장 장중 63,800원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이제 나왔던 윗골이 있는 이 캔들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은 나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반영했다라고 하면 결과값이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저 부분은 넘어갈 확률이 높고, 오히려 공매도 입장에서의 어떤 두려움을 화요일 캔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의 그 부분을 노출시켰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5일선에서 지지받고, 어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몸통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공매도 창구들이 실질적으로 쇼커버를 다시 이제 가동을 하는 어떤 흐름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1월 달에 고점이었던 54,400원 어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1월 고점을 넘어가서 지금 1파가 아니라 상승 3파 같은 경우에는 1파보다 좀 더 세고, 거래량도 이제 나오면 이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상승 선파의 조건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죠. 이 가격은 이제 확인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가 버려야 된다. 이 42,000원. 뭐 쌍바닥 확인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이 고점을 넘기는 것이 이제 상승사파를 확인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종가로 했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6만원에 대한 이야기는 숏스키즈가 숏커버링이 숏스키즈로 이제 넘어가는 경계선 가격이 이제 5만원대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6만원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정말 이제 작년 7월 달에 에코프로, 2019년도에 HLB, 2017년, 18년도에 셀트리온,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가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숏스키즈가 1월 달에 좀 무산되는 분위기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지금 1월 하순에 1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실제로 지금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숏스키즈는 절대 긴 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보면 숏스키즈의 조건은 결국 이제 6만원대를 절대로 이탈시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5일선도 이제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이평선에서 5일선을 이탈시키면 안 되고, 거래는 계속 터져야 됩니다. 거래는 터지면서 이제 가야 되고, 세 가지 수급이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숏스키즈 관련해서 공매도 입장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버텨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손절매성으로 이 숏스키즈로 물량들이 나오는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8조잖아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제 코스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전 관련되는 부분 서류 조치를 안 냈습니다만, 정규 변경 말고 이제 특례 편입이 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한 15일 이상 50위권 이하로, 그러니까 이내로 이제 시가총액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위권이 보면 오늘 기준으로 뭐 한 7조 2천억 대인데 지금 8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8조 대면 여기지 않습니까? 8조 대면 이제 50위권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격을 계속 유지해버리면 결국 이제 패시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급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IR 이후에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물량들도 이제 이 부분이 확인된 게 1월 23일이죠. 거래량이 이제 IR을 통해서 그리고 장중에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스마트 머니까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이 부분을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시면 프로그램이 어제보다 오늘 지금 10시 쪽임인데요. 엄청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매도 창구였잖아요. 모건스탠리, 신한, 뭐, 한투는 오늘 조금 매도 쪽인데, 공매도 창구에서 매수를 한다는 말은 강화된 매수,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사주는 어떤 숏커버링이 아니라 12월 달에 그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 이상의 이제 급해지는 상황들. 이게 왜 급해지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공매도는 쉽게 보면 여러분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탁 계좌하고 다릅니다. 이 공매도를 하는 계좌 자체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뭐 많게는 5배, 10배 만약에 걸어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마진콜이 바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이 나면 그냥 그 자기 물량만 가지고 뭐 손해나는 거에 몇 배씩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감한 숏스키즈 한매가 들어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숏스키즈가 공매도 입장에서는 최악의 이제 사단이 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뭐 손실 나 있다고 하면 그냥 현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그 공매도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공매도 개혁할 때 보면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산하라고 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진콜과 이야기해 보면 이게 굉장히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오전장에는 지금 분봉산으로 보면 나타났죠. 그래서 장중에 64,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거래량의 폭발과 더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숏스키즈성 지금 캔들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가 여러 나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기사도 지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투자 유치 추진, 그 계산은 사실 무근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항상 HLB는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고점에서 이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게 R&D를 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조달하는 능력 자체가, HLB가 사실 탁월하죠. 유증이라든지 뭐 예전의 자금, 그게 주주들의 어떤 피를 빨면서 이제 했던 부분.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좋게 말하면 선제적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했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보상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진양훈 회장이 몇 년부터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주주들이 없었으면 못 갔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보상은 주가가 올려버리면 주주 보상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다음에 뭐 배당 이런 부분들은 승인 이후에 매출을 발생하면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 항상 이제 좀 두려워지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유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번 IR에도 물었는데 유증에 대한 건 없는데, 근데 근원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때 되면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해외 유치, 투자 유치가 나오면 오늘 나왔던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유증을 안 해도 그냥 자본 조달을 해외에서 좋은 조건으로,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걸 사실 좀 원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하면 왜 이렇게, 자본 유치가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간암 관련해서 FDA 허가 가능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허가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한 어떤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기사, 그래서 최대 3천억 정도의 규모, 유상증자 2022년 할 때 규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암 만약에 승인되면 기타 이제 그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속화시킨다든지 추가 파이프라인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이 자금 유치는 뭐 본연에 그냥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돈 벌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빅파마가 아닌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규모가 이 정도 선을 이게 뭐 회사에서는 분명히 사실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들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간에는 M&A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다 주주들의 어떤 자금들로 통해서 확장을 해서 지금 뭐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뭐 파나진 PSMC까지 해서 지금 상장사가 많죠. 9개가 되고 비상장사 36개입니다. 그래서 HLB만 시가총액이 뭐 이런데 지금 이게 8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보세라니 외에도 베리스모라든지 이뮤노믹 같은 파이프라인 확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LB 인베스트먼트가
나름 이제 M&A 할 때 상당히 뭐 주목한 흐름으로 이제 이런 부분 역할을 또 했거든요. 이거는 진양군 회장의 능력이죠. M&A 전문가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했던 부분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뭐 자기가 잘 하는 분야니까 더 할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서 성장은 신약과 M&A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만 나온다라고 하면 진양훈 회장이 뭐 잘하는 부분에서 더 뭐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5월달에 최종 허가 여부는 뭐 베스트 인 클래스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22년도에 그때도 유상증자에서 자금 조달해서 좀 확장을 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투자 유치에 관해서 HLB 측은 사실무근이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딜을 하기 전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실무근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밀리에 막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사가 됐다는 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적 투자 접촉의 태핑이다. 이 태핑은 말 그대로 간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은 정하지 않고 이 주식 인수할 때 어느 정도로 인수했을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투자 유치 관련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게 루머든 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이 자체가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타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전화로 참여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